안녕하세요. 최근 이명웅님 관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명웅 씨가 차승원과 유해진이 출연하는 삼시세끼에 출연을 한다는 겁니다. 차승원과 유해진의 만남은요, 지금까지 삼시세끼 시리즈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편인데, 차승원과 유해진의 만남도 무려 4년 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명씨 출연이라니 이 세 사람의 케미뿐만 아니라 폭발력이 높은 시청률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시세끼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 편은요, 차승원 유해진이 고정으로 나오고요, 여기에 게스트가 추가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이 자연 속에서 함께 식사를 만들고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포맷이에요. 삼시세끼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마당이 있는 집, 그리고 이 앞에 장작, 가마솥이 큰 집에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담기는 삼시세끼예요. 자, 그런데 이명웅 씨가 이 삼시세끼에 출연을 한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일회용 게스트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7월에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웅 씨가 출연만 한다라는 것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 촬영을 하고 이명웅 씨가 출연을 한다, 이렇게 알려지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 차승원과 유해진 씨가 과연 이명웅 씨가 갑자기 딱 등장했을 때 차승원과 유해진 씨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얼마나 놀랄지, 이런 모습 보면 훨씬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도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명웅 씨가 차승원 유해진 씨와 함께 장작을 피면서 가마솥에서 음식을 해먹고 이 마루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모습 상상만 해도요, 뭔가 짜릿합니다.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명웅 씨의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음식을 하면서 허당미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삼시세끼는요, 2014년 학년 10월에 첫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시세끼가 만들어진 지 10주년입니다. 그래서 나영석 PD가 아주 야심차게 이명웅 씨를 섭외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명웅 씨 쪽에서 먼저 출연 의사를 밝힌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영석 PD가 이명웅 씨를 그냥 삼시세끼 게스트로 출연을 끝낼 것이냐? 나영석 PD가 굉장히 감각이 있는 PD거든요. 어떤 출연진을 가지고 나와도 아주 예능으로 재미있게 버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명웅을 그동안 유심히 살펴보고 아마 게스트로 불렀을 것이고, 또 이번에 출연 이후에 나영석 PD가 시즌제 예능을 잘 만듭니다. 나영석 PD가 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출연진이 열흘이나 보름간 정도만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편집을 해서 12부작 정도 방송을 내보내는데, 자, 이렇게 열흘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방송인이나 가수가 아니라 대개 배우입니다. 배우는 몰아서 찍고 몰아서 쉽니다. 그래서 나영석 PD 예능은 왜 이렇게 배우만 나오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영석 PD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우들은 스케줄 확보가 너무 편하다, 촬영 기간이 10일이라면 이런 스케줄을 예능인들이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스케줄 때문에 배우들을 많이 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명웅 씨도 활동 기간과 약간 휴식 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영석 PD의 예능에 들어간다면 몰아서 10일 촬영하고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텀이 있다가 또 시즌2가 들어가고 시즌3가 들어가고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나영석 PD가 이명웅 씨를 자신이 만드는 예능에 앞으로도 활용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명웅 씨도 팬분들께서 마이 리틀 히어로 이후에 예능 안 나오냐, 방송에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웅 씨도 TV에 나가서 많은 분들께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명웅 씨가 이렇게 삼시세끼에 출연해서 차승원 유해진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이 삼시세끼의 출연이 아니라 다른 예능으로서도 나영석 PD의 페르소나가 되어서 계속 시즌제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 나영석 PD가 그런 실험 무대를 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영석 PD가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서진이네 식당 편에서도 예전에는 BTSB가 출연해서 또 음식도 만들고 서빙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명웅 씨가 차승원 유해진 씨와 함께 삼시세끼를 시작으로 나영석 PD표의 예능에 시즌제로 출연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반가운 소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요, 매달 1차례씩이요, 여러 분야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분석 결과인데 인기순위라고 할 수 있어요. 연예계 관련해서는 4개 분야에서 브랜드 평판 지수를 발표하는데 광고 모델, 그리고 가수, 트로트 가수, 스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6월 같은 경우는 임영웅이 2개 분야에서 1위를 했고 2개 분야에서는 2위를 했어요. 그동안에 보면은 사관왕을 차지한 적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6월 같은 경우는 상암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 지금 휴식기, 재충전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활동을 하지 않은 관계인지 모르겠지만요. 이번 달 같은 경우 그 부분은 광고 모델, 트로트 가수는 1위를 했고 그리고 가수 분야, 스타 분야에서는 2위를 했어요. 트로트 가수는 42개월 연속 1위를 했고 스타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임영웅이 2위를 차지했어요. 여기 보면요, 임영웅의 6월의 스타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 선한 영향력의 영웅시대와 함께 이렇게 신기록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스타 브랜드 평판 지수 같은 경우는 가수, 배우, 탤런트, 유튜버, 예능인 모든 대한민국의 스타 중에서 누가 가장 인기가 있느냐 하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 결과인데, 임영웅이 지난달, 지지난달 같은 경우는 1위를 했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2위를 차지했다는 다소 아쉬운 소식인데요. 이렇습니다. 1위는요, 변우석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변우석이 1위를 했고 임영웅이 2위를 했는데, 그리고 3위는 방탄소년단이에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임영웅 2위를 했지만 지난 5월 같은 경우도 1위, 지난 4월 같은 경우도 1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임영웅이 휴식기를 갖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고 특별하게 활동을 하지 않은 관계로 아쉽지만은 그래도 2위를 한 거예요. 임영웅 같은 경우는요, 이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요, 광고 모델, 스타 가수, 이런 부분에서 3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5월 같은 경우는 스타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방탄소년단이 18위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4월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이 10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특이한 것은 임영웅 같은 경우는요, 2위를 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3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임영웅이 대세 아티스트다, 대세 연예인이다. 세븐틴이 4위고 아이브가 5위예요. 김수현이 6위, 아일리시 7위예요. 유재석이 8위예요. 류현진이 9위예요. 트와이스가 10위예요. 이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의 스타들이 다 망라한 가운데 임영웅이 이번 달에 2위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1위를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트와이스가 10위고 아이유가 11위예요. 에스파가 12위고 김연경이 13위예요. 차은우가 14위, 백종원이 15위, 그리고 미스터트롯의 탑7 중에서 이찬원이 2번째인데 17위예요. 그리고 영탁이 19위예요. 3번째예요. 그렇다면은 미스터트롯의 탑7 중에서는 4번째가 누군가요? 4번째가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째가 누구냐면 정동원이 4번째인데 79위네요. 많이 떨어지네요. 지금은 임영웅은 휴식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위권 안에 탄탄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임영씨가 대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분석과 관련해서 한국기업평판연구상 구창원 소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임영웅의 브랜드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팬덤과 함께 새로운 기록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이 분석의 의미가 뭐냐면요, 임영웅은 강력한 팬덤인 영웅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말하자면 휴식기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팬덤이 있기 때문에, 영웅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권 12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임영웅과 영웅시대는요, 하나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패밀리예요. 영웅시대는 임영웅을 위해서, 그리고 임영웅은 영웅시대를 위해서. 상암 콘서트 같은 경우에서도 많은 팬들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늘집이라든가 야외 화장실이라든가요. 그리고 여러가지 부대 환경, 그리고 무대 연출,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연출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대 환경 같은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임영웅의 영웅시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영웅시대는 임영웅을 위해서 모두 바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임영웅씨가 드릉드릉이란 단어를 잘못 썼다고 느닷없이 악플 세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같지도 않은 것으로 문제 취급해서 우습습니다. 능력 없고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 남의 뒷다리를 잡아 끄는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단어 한 가지를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므로써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작자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하게 연글지 않은 청소년들이 여기에 많이 이용당하고 있다. 이 능력 없는 인간들은 맥락을 읽을 줄 몰라요. 내용을 분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 쏙 뽑아서 이 단어 문제다 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영웅 씨가 누군도 추정 불허이고 누구도 임영웅 씨 시비 걸고 트집 잡을 일이 없으니까 결국 단어를 가지고 또 임영웅 씨의 악플을 달고 있는 이런 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드릉드릉이라는 이 단어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은 코를 자꾸 골면서 울리는 소리로 즉 부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걸이 소리나 자동차가 시동이 잘 안 걸릴 때 드릉드릉 소리가 난다. 즉 형용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한 것이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세 중에 대세 임영웅님이 무엇을 해도 이슈인데 최근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적으로 순화를 하고 있으니 사회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